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또 익숙하게 새 달력을 벽에 걸 때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 세상이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감각 말이에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손에 잡히진 않지만 마치 계절이 바뀔 때 공기의 냄새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공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요. 최근에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거대한 변화는 아닌데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오늘이 쌓여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 말이죠. 빳빳한 새 달력의 종이 냄새를 맡으면서 익숙한 오늘과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사이에 그 경계에 서봅니다. 사실 거대한 사건이나 극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을 이루는 아주 작은 규칙들이 조용히 재편되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미래가 정말 성큼 다가왔구나 하고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렇게 마치 스며들듯이 소리 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2026년의 변화들을,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삶에 과연 어떤 무늬를 담기게 될지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른 아침 잠이 덜 깬 눈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투명 페트병은 라벨을 떼고, 맞다, 오염된 비닐은 1번 쓰레기로 버려야 하고, 이 헷갈리는 플라스틱 용기는 뒷면의 작은 표시를 한참 들여다봐야 하죠. 이게 PP인지, PS인지, 아니면 어더인지. 거의 매일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분리배출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버리는 게 맞나? 하는 작은 불안감을 안고서 말이죠. 바로 이 익숙한 혼란이 2026년부터는 조금 명확해집니다.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재활용 등급 표시가 의무화되는데요.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이렇게 4단계의 등급이 아주 큼지막하고 선명하게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작은 글씨를 찾으려고 애쓰거나 이 포장재가 무슨 종류인지 추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한눈에 딱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칙이 조금 더 친절해지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포장지에 어려움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건 재활용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무심코 종량제 봉투에 휙 버리기 쉽잖아요. 하지만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려움이라는 표시는요, 재활용 공정이 조금 더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의미이지 결코 이건 일반 쓰레기입니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 재질이 섞여 있어서 분리하는 데에 손이 더 가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만약 이것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다가 적발되면 무려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면 봉지나 과자 봉지처럼 어려운 표시가 있더라도 비닐은 비닐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반드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이 작은 변화는 사실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요, 생활 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소각장에서 태운 뒤 그 재만 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동네에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소각장은 턱없이 부족한 개론실이고요. 결국 이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바로 우리 집 앞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버리는 이 쓰레기 하나하나가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는 아주 직접적인 경고인 셈이죠.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저쪽 구석에서 먼지가 쌓인 채 잠자고 있던 고장난 드라이기가 눈에 띄네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작은 폐가전 하나를 버리기 위해서 고장난 선풍기나 토스터, 밥솥 같은 다른 가전제품이 4개 더 모일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잖아요. 그래야만 무료 수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때문에 베란다 한 구석은 늘 고장난 가전제품들의 임시 무덤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런 소형 폐가전도 단 1개만 있어도 무료로 방문 수거해가는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전화 한 통이나 앱 터치 몇 번으로 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집안을 정리하다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 작은 화면 속 세상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학교 생활은 괜찮을까? 문득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네요. 우리가 버리는 물건들의 규칙이 바뀌는 것처럼 아이들의 세상을 이루는 규칙 또한 조금씩 변하고 있겠죠. 지금까지는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개인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지 말지가
각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그렇지 않아서 교실 내에서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하지만 2026년 3월 새 학기부터는 이것이 법으로 규정됩니다. 모든 학교에서 수업 중 개인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겁니다. 이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최소한의 규칙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AI 디지털 교과서를 위한 태블릿 PC 사용 같은 건 허용되지만 수업과 무관한 개인 스마트폰 사용은 이제 엄격하게 제한되는 거죠. 배움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을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미래로 생각이 이어집니다. 이제 곧 사회에 나가서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텐데 자산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마침 2026년 이제 막 사회의 출발선에 선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건데요. 기존에 있던 청년 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는 다소 길고 좀 아득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사실 5년 뒤에 내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5년이라는 시간은 꽤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을 보완해서 새로 나오는 청년 미래적금은 만기를 3년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조금 더 짧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월 50만 원씩 3년을 꾸준히 부으면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서 더 큰 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계획할 용기를 주려는 그런 정책적 배려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자녀 걱정을 하다 보니 이번에는 지방에 홀로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나네요. 동네에 있던 은행 지점이 하나둘씩 문을 닫으면서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보려고 버스를 타고 한참을 읍내까지 나가셔야 하는 부모님의 불편함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스마트폰 뱅킹은 글씨도 작고 복잡해서 어렵다고 손사래를 치시곤 하니까요. 2026년부터는 이런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프라인 오픈 뱅킹이라는 제도가 전면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조금만 더 천천히 짚어보면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국민은행 계좌만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제는 집 바로 앞에 있는 신한은행에 찾아가서 그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이나 이체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면 가까운 우체국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우체국이 주요 시중은행 들의 업무를 대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더 이상 특정 은행 간판을 찾아서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을 나의 주거래 은행처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셈입니다. 부모님과 금융 이야기를 떠올리니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포인트죠. 해마다 주인을 찾지 못하고 공중으로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가 무려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혹은 내가 얼마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려서 잠자고 있는 돈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2026년부터는 이 잠들어 있던 돈이 스스로 주인을 찾아갑니다. 우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해서요. 소멸될 예정인 카드 포인트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현금으로 전환해서 본인 계좌에 입금해주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몰라서 혹은 번거로워서 놓쳤던 작은 권리들을 이제는 시스템이 먼저 챙겨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 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을 통해서 숨어있는 내 포인트를 단 몇 번 만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침에 분주한 일과를 마치고 출근길에 오르거나 일터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노동의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 걸까? 일과 삶 사이의 균형을 어디쯤에서 찾아야 할까? 2026년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13,2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드디어 시급이 1만 원의 벽을 넘어선 건데요. 이 시급 1만 원이라는 건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논의하면서 지향해온 하나의 상징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6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금액일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로 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라밸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죠. 많은 직장인들이 꿈꾸는 주 4.5일 근무제가 2026년부터는 일부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몇몇 선도적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시범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2주에 한 번씩 금요일에 쉬는 격주 휴무 같은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일할 땐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땐 온전히 쉬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나절의 여유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보게 되네요. 고단했던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SNS를 둘러봅니다. 수많은 정보와 영상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가죠.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과연 진짜일까? 얼마 전에 정부 부처 장관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합성한 가짜 영상이 퍼져서 큰 혼란을 줬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나 진짜 같아서 처음에는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죠. 이렇게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2026년부터는 인공지능 기술이 조금이라도 개입된 모든 컨텐츠에 이것은 AI로 제작되었습니다. 라는 워터마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이든 영상의 일부든 상관없습니다. AI를 이용해서 만들거나 변형했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 표시가 없는 AI 생성물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건 기술을 통제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정보를 판단할 최소한의 단서를 제공하려는 노력이라고 봐야겠죠. 우리에게는 디지털 세상의 정보를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필요해진 셈입니다.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해외 상품을 발견하고 결제를 하려는데 문득 또 다른 작은 변화 하나가 떠오릅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 꼭 필요한 그것에 대한 규칙이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너무나 일상이 된 해외 쇼핑에도 새로운 절차가 더해졌습니다. 바로 개인 통관 고유 부호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 고유 부호도 매년 갱신해야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내 정보의 유효기간을 정해두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해외 직구는 선택이 아닌 일상이 된 만큼 조금 번거롭더라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중요한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네요. 그렇게 하루 동안 마주했던 여러 생각의 조각들을 떠올리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채 조용히 빛나고 있네요. 오늘 내가 버린 쓰레기, 아이의 교실, 부모님의 은행, 나의 일터,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 속 세상까지 모든 것이 정말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변화들은 그저 새로운 법과 제도의 목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부터 은행을 이용하고 일하고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까지 이것들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의 미세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더 편리해지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더 번거로워지기도 하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규칙들에 적응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변화의 끝에서 2026년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